네, 감사합니다. 문화재 보증각센터 이태종입니다. 700종 관리소 김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포항 지진으로 현장 점검 중에 수리비 상태를 확인하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빠른 시일에 선생님 와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후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충청남도 금산군 700여총입니다. 이곳에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에서 응급수술한 유물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담당자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섭조문화재 보존처리 담당하고 있는 이태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존처리한 유물이 안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야,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 보실까요? 되는데요. 빠밤. 자, 엄청 닫아드리고. 넓다. 여기가 네. 700의 총 그리고 우리가 처리했던 순위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특별히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가운데로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이곳 700의 총은 금산 지역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전투 그리고 그 세 차례의 전투에서 돌아가신 의병분들을 모시는 네. 사당입니다. 사장도 있어요? 그럼 예. 그렇겠죠, 당연히. 순위비 같은 경우는 봉분을 제외한다면은 700의 총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기념 조형물이라서 더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요. 1940년에 당시 그 일본 금산 경찰서에서 금산 관내에 있는 여러 항일 유적들을 폭파하고 훼손하게 됩니다. 이 순위비도 그때 훼손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 그래서 그 이후 네. 해방이 되고 1951년 금산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 흩어진 비석들을 다시 모아놨다가 1970년대에 네. 700의 총 성역화 사업 때 시멘트 같은 걸로 일단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복원은 해놓게 되지요. 의미가 되게 많고 거쳐온 일들이 되게 많은 순위비네요. 살 많은 비석이긴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순위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새롭게 이렇게 수리 복원도 해주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완료를 했었는데 17년도에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보존 처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2017년에 오셔서 어떤 네. 일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초음파 측정기 또는 크래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균열부에 대한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네. 우리 센터에 저희 식구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저희랑 같이 작업했던 분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이 장비로는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초음파 장비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음파를 쏴서 만약에 음파가 직진을 하는데 균열이 있으면 가다가 속도가 낮아져요. 네. 그래서 이게 물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아까랑은 또 다른 장비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무슨 장비인가요? 네, 이거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눈에 볼 수 없는 균열을 확인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균열을 확인해서 이걸로 사진을 찍고 네. 저희가 또 크래커라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크래커를 사용을 하면은 균열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안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좋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네. 당시에 저희가 보존 처리했던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들어왔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2017년도는 여기에 기존의 이런 균열부들 이런 부분에서 다시 균열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17년 조사 그 다음에 봄에 와서 우리가 처리를 했었죠. 왜 17년 겨울에 보여드렸는데 봄에 와서 처리를 했다고요? 급한 거 아니었나요? 전화까지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바로 그때 겨울에 와서 바로바로 작업을 해주고 싶었죠. 근데 이런 균열부들은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고분자 합성 수지가 들어갑니다. 그 고분자 합성 수지가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주재와 경화제가 있는데 얘들을 혼합해서 쓰게 되면 완전한 접착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작업하면 계속 이런 형태가 유지가 돼요. 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겨울에 작업하면 굳질 않아요. 근데 네? 이거는 투명한데 얘는 왜 색이 아, 있어요? 이건 실제로 이 수지만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잡게 되면 색 변화나 이질감이 많이 생겨요. 네. 근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동일한 석분을 이용해서 석분을 같이 혼합합니다. 아, 돌가루. 그렇죠. 수니비 같은 경우는 수백 년 역사가 켜켜이 딱 쌓여 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오셔서 이런 재미로 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놀러 오세요. 저희 항상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네. 여기 직접 나와가지고 현장에 있는 부분 처리한 유물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긴급하게 이렇게 하신 일이 흔한가요, 혹시? 그렇진 않죠. 우리 같은 경우는 협조문화재를 해체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보존 처리를 한다 할 경우는 대부분 중환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기 수니비 같은 경우는 긴급이긴 하지만 되게 경증의 환자인 거죠. 이렇게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 경우고, 해체를 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5년 이상 저희가 보통 보존 처리하는 작업 기간이 걸립니다.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나의 문화재도 거쳐간 이야기가 되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정말 유익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만 돌아가 볼까요? 감사했습니다. 안녕.